안녕하세요. 5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의 듣기 어떠신가요? 또 온라인 클래스 듣느라 힘드시죠? 저도 날씨도 덥고 점심도 먹고 나니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 가장 먼저 고구려의 성장 과정과 영토 확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처음 졸본의 오녀산성에서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이 고구려가 이후 국내성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즉 수도를 옮기면서 고구려가 성장하기 위한 발편이 마련됩니다. 고구려의 태조왕은 힘을 키워서 옥저를 정복하는 한편 고조선 시기에 침략기였던 한나라가 설치했던 현도군이라는 지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요동 지역에 진출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왕권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왕권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고구려는 어떤 한 세력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5개의 세력이 연맹하는 형태로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왕권이 성장하게 되었고, 고구려 역시 힘을 하나로 모아지면서 중국으로, 대륙으로, 한강 이남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부족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오부가요, 각각의 기능에 따른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자기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면서 고구려는 한층 더 세련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왕위가 자꾸 형제끼리 왔다 갔다 하면 이 왕위를 가지고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이후에 고구려는 아버지와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듦으로써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이것을 국가가 힘을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 고구려가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을 때 이 고구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3세기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서요, 수도가 함락당하고 국왕이 피신하기도 하고요. 4세기에 겨우겨우 조금 일어서서 다시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을 점령하고 다시 한번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또 중국으로부터 한 대 빵 맞으면서 수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 전현이 쳐들어와서, 욕 아니에요, 전현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의 수도가 일시적으로 함락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구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나라와 전현이 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곤 하였습니다. 네, 고구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위기가 한 번 더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백제와의 대립입니다. 이때 당시 백제에서는요, 누가 나오냐? 백제의 슈퍼스타 근초고 왕이 나옵니다. 이 근초고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올라오자마자 이 백제의 군대를 막던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이 죽게 됩니다. 정말 고구려는 여지껏 겪었던 위기 중에 가장 큰 혼란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큰 혼란을 고구려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네, 다들 고구려의 훌륭한 왕으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저는 소수림 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림 왕은 이 위기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 고구려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군사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고구려 내의 내실, 그러니까 고구려를 튼튼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수림 왕은 인재를 키우고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 첫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첫 번째는 태학을 설립하는데요. 여기서 태학은 오늘날의 대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왕이 나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요. 이 인재를 통해서 고구려의 정치, 문화, 사회 면에서 다방면에서의 변화를 꿈꿨다. 두 번째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오늘날의 율령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헌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각 부족장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호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다면 소수리망은 정확한 원칙이 담긴 법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요. 한편으로 외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면서, 즉 종교를 수용하면서 아래로는 국민들부터 위로는 국왕까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단합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길렀고요. 그 종교의 맨 위에 왕이 위치함으로써 당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을 가운데로 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로 싸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곤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소수림왕의 준비 위에서 나타난 슈퍼스타들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말 그대로 광개라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 넓은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의 결과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 광개토대왕이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외나라까지 쫓아주면서 신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 지점인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 만주벌판을 대부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있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죄송해요. 자, 이러한 광개토대왕은 이러한 영토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당시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연호는 중국만 사용했는데요. 고구려가 자신도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광개토대왕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슈퍼스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로는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사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에 보이는 게 호우명 그릇인데요. 신라의 호우총, 신라의 즉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입니다. 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에 왜 광개토대왕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을까요? 이는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대왕릉비에 써있는 내용을 추측해 보았을 때 이 고구려가 굉장히 신라에 군사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 결과 가야의 세력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가야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이후에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장수왕은 정말로 그 당시 나이로는 장수에서 장수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광개토대왕과는 조금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무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장수왕은 아버지가 확장한 영토를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수왕은 가능한 덜 피를 흘리면서 고구려의 영역을 지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여러 나라와의 외교를 통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전쟁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었던 한반도 남부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고구려의 영향력을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더욱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과 다르게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요.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는데요. 이에 긴장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구려에 의해 수도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우리가 중원 고구려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인의 천하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구려인은요, 옆에 있는 중국이 세계의 천하가 아니라 우리 고구려가 세계의 최강국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동명왕은 하늘의 자손으로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우리가 신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자부심들은 광개토 대왕릉비와 모두르 묘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8쪽에 있는 사료는요.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결과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동맹 관계를 맺었는지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자, 교과서 49쪽 내용 정리 쏙쏙. 제가 이거 잘 공부해 두셔야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부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교과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